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네. 고생하셨습니다. 2차의 1일차 마지막 여정.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운전하시고. 여기는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 부회장 대전. 맡고 계시는 대전의 대전의 자전거 스토리 이진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저희는 계속 처음이라. 하면서도 어색한데요. 이제 20곳을 꽉 채웠네요. 20곳을 꽉 채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어색해요. 카메라 보고 이진배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 자전거 스토리 운영하고 있는 이진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지. 뭐 전임으로 부회장님을 하셨고 이번에도 다시 흔쾌히 또 부회장님을 맡아주셨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샵을 옮기셨네요. 저희가 작년에 이사회를 하면서 왔었던 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헤매다가 우리 내비로 욕을 저한테 많이 바가지로 먹고 오셨어요. 지금 벌써 한 1년 다 돼가긴 하는데요. 네. 전에 있던 매장이 재개발 때문에 벌써 두 번째 재개발 때문에 옮기는 중입니다. 재개발 건물을 샀어야 되는데 맨날 임대로 가니까 이렇게 옮겨만 다닙니다. 아직 못 사셨어요? 이번에 사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네요. 사실은 20군데를 돌면서 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여정인데 그래도 임원진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3합이 맞아버렸네요 이제 회장님. 네, 맞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3합 먹어야 되겠네요. 엄청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진배 부회장님한테. 전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렇고 딱 중심을 잡고 일단 무게감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중심을 잡으시고 항상 교통 정리도 해주시고 신상반응을 좀 좋은 하셨습니다. 솔루션도 해주신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부족하면 좀 죄송합니다. 사실 좀 아니. 더 많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사실 방관자 입장인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올해도 요번도 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사실 탈출 네.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큰 어쨌든 스코를 뭐 하셨는데 일단은 네.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감사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으쌰으쌰 회장 될 해야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기존에 있던 데서 이쪽으로 재개발 때문에 이제 옮기셨잖아요, 그죠? 네. 이 매장에서 취급하시는 제품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장에서는 트랙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요. 네. 사실 뭐 딱 특색이라기보다 MTB, 로드 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저희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관계되어 있던 브랜드들이 많아서 대부분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로드 비중이 좀 높다가 요즘은 자꾸 또 MTB가 네.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전기로 또 그러세요. 넘어가고 자꾸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가게 그 제품 중에 MTB 비율이 많거든요. 네, 지금 2월이 많아지면서 지금 네. 신제품 사입은 조금 자제하고 2월 제품 소진하고 이제 지금 재고 소지를 먼저. 네, 제품 컨택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샵은 얼마나 운영하셨죠? 지금 여기가 제가 2호점이 되고요. 네. 2호점 오픈한 지 2006년에 오픈했으니까 꽤 벌써 됐네. 제가 3년을 버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18년이 돼갔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0, 완전 고인물이시네요. 그러게요. 딱 운 좋을 때 시작해서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그래도 자리를 잡은 편이었어요. 그 당시 2006년, 7년이었대. 그러면 저기 하시다 보면은 네. 보통 확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네, 약간 충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 후배들한테 사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비워야죠, 마음을. 이게 마음을 사실 비운다는 게 재고를 비운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욕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욕심을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재밌어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그쵸. 자전거가 다 대부분 이제 뭐 이 유튜브를 업이 아니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뭐 여러 분들이 보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자전거 탈 때만 해도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제 기준에서는 맡길 때가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사장님이 하는 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저 옆집에 해도 내가 더 잘하겠다. 쓸데없는 그런 오만함이 좀. 그러면은 이 시작하기 전에서 따로 배우셔가지고 이걸 시작하신 네, 거예요? 원래는 사실 해외 매뉴얼 찾아보고 조금씩 제 거 위주로 만지다가 회사가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이 회사 때려치면 나는 해도 되겠다. 네, 막 머릿속으로. 자신감으로 이렇게. 젊을 때 딱 3년만 해보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회사가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엔 그런 자신감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자. 제가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6년 차에 퇴직했으니까 32, 셋 이때 시작했거든요. 딱 시기적으로 좋을 때. 네, 과장하고 과장에서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그냥 넣으면서 시작하면서 그런 걸로 일단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도 커리큘럼적으로 그때는 반응 매뉴얼 밖에는 볼 게 없어서 그때 영문이어서 다 해석도 어렵고 진도도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반에 회사도 알아봤었거든요. 미국도. 근데 한 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PCI 시간, 뭐 네. BBI 뭐 이런 네, 이런. 그렇죠. 거기 근데 보니까 서울에 바이클리닉 출신이 많잖아요. 거기 네. 장시열 사장님이 맞아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희철 대표가 했다는 네. 그런. 그때는 제가 그 매뉴얼을 한번 쭉 읽어서 실습하고 졸업하는 게 사실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처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국내 거래선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이클리닉 그때는 유일했던 우리 아카데미여서 거기서 이수를 하고 거기서 좀 몇 달 좀 일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때 대전에 설치하는 준비를 했었죠. 부회장님 말씀도 바이크 클리닉 출신들이 꽤 많아요. 네, 제가 맞네. 그때 10몇 회였는데 네. 그때 뭐 기수로 따지 그때 막 태동하던 시기여서 제가 이거 오픈했을 때 바이크리닉 이름으로 그 당시 13군데가 그 해에 10몇 군데 정도 같이 오픈을 했었어요. 장 사장님. 그때 오픈하신 분들 그래도 자전거 쪽에 빚을 많이 보셨네. 그때 보면. 네. 그때 시작하셔서 그래도 좋은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기였긴 했는데 근데 좀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사업적으로는 크게 시간과 에너지 투자 대비 그렇게 금액으로 보상되는 게 많지는 않은 비즈니스잖아요. 진짜 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사업적으로 밝으신 분은 진작에 다 탈출하셨고 저같이 아둔한 사람은 끝까지 잡고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바이클리닉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 회원사를 양성한 양성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은근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우리에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전에 사업을 실패하고 다 사라지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겠죠. 그리고 뭐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에서 어떻게 좋은 어떤 또 지금 봉사잖아요.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신 거 보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바람은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양성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에서 양성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렇죠. 저희 협회가 뭐 양성보다 다 무르익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사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만의 강점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나만의 노하우들은 다 있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좀 FM적인 방법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공유만 잘 되더라도 그 시너지만 해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10수년 하면서 나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얘기해주는 한순간 아 이래도 되는구나를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런 것들이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그렇구나 이게 역시 좀 겪어보는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전직도 있을 테고 노하우들이 축적되면은 그게 굉장히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협회가 80명이 다 전문가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다 뭐랄까 저희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한마디씩만 더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만 잘 오픈해서 받아들이고 자기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굉장히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저희 협회는 근데 뭐 다들 무궁무진하죠. 사실은 어차피 자기 매장에서는 그 손님을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면 나름대로의 기술력, 노하우들이 다 충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오픈되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만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정보가 고객이 나보다 더 깊진 않을 수 있어도 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뒤처지기가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새로운 테크닉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다고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잘하네 이렇게 인정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오픈해도 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로 그걸 또 가공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하는 사람들은 노하우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다 매뉴얼을 기준으로 거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오픈돼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하냐 잘하냐 쉽게 하냐의 차이지 어차피 시간을 들이면 다 결과는 만들어내잖아요. 협회를 바라보는 부회장님이시잖아요. 네. 협회를 바라보는 부회장님의 시선은 어떤 쪽인지. 저는 협회를 가장 우리 협회의 강점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런 거? 이걸로 우리가 뭐 부경화를 올리거나 이런 개념 물론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도 차츰차츰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접근을 하겠지만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협회를 접했을 때 마음도 그랬고 네네. 외롭잖아요. 우리 다 독립된 진짜 조그만 구멍가게 자영업자들이 내 생각으로만 옆집도 경쟁자 다 날이선 경쟁자들끼리 네네.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픈 초기에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치열했었고 시장도 그리고 뭐 유통하는 분들도 그걸 또 조장을 하면서 서로의 부추김도 사실은 있었고 수입사들이 여기는 얼마 하면서 장난질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분들도 보시니까 보실 수 있으니까. 아 괜찮아요. 그럼 저희도 장난질이라기보다는 유통에 이제 테크닉에 우리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보들이 없고 약자고 그들이 자본으로 컨트롤하는 거에 당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시스템이 또 그렇게 선택하기가 만만하진 않은데 모든 수입사는 그러지 않아요. 일부 수입사 그랬고 옛날에 그런 관행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 네. 같은 업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동업자 처음에 엔지니어로. 어쨌든 협회가 됐을 때 저는 기뻤어요. 그냥 뭐랄까 항상 경계만 하고 움츠리다가 그래도 터놓고 얘기하고 뭐 하면 뭐 물론 처음에는 이제 거리가 좀 멀수록 그런 게 좀 터놓기가 좋잖아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또 여기 지역의 회사장님들 지금 예전에는 가끔 얼굴만 보면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 인사하고 뭐 이랬던 사장님들이 지금은 편하게 그래도 저녁 먹어도 되고 뭐 술 한잔 하도 마음 편하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나름의 처음에는 경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의 뭐 맨파워를 가지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나가는 거고 시장을 키우고 그 시장 안에서 우리끼리 그래도 이 발전 뭐 어떻게 보면 자전거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거니까 그 시너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좀 열린 면이 있어요. 협회를 접하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데 네. 회원사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협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뭐 협회에 도움이 되고 뭐 해가 되고 이런 개념보다 네. 물론 지금 하는 우리의 사업 내에서는 도움이 될 게 사실은 없잖아요. 크게 네, 이게 뭐 물론 우리가 물건을 뭐 많이 팔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서로 주고도 받고 이런 개념이 아직은 아니니까 진짜 지금 협회에서의 서로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마디라도 뭔가 소스가 있으면 오픈해주고 남이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에 조금 뒤늦게 보더라도 카페가 너무 사실 빨리 넘어가니까 어제 물어봐서 누군가 답을 여러 개 달아주는 상태에 오늘 또 내가 답을 달기도 애매한 것도 간혹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들도 뭐 지금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가 쓰이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것도 내일일 수도 있고 나도 내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협회원분들이 그런 커뮤니티에만 서로 간에 소통만이라도 원활히 돼서 서로 좀 끈끈해지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카페 활동 같은 많이 하는 게 서로 카페도 그렇고 항상 지난번도 항상 얘기 나오다가 좀 지지부지해지는 거 소모임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역 내 지역도 좋고 아니면 관심사 전기면 전기 로드도 좋고 그런 것끼리 좀 그룹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소그룹화를 해서 네 그렇죠. 저희 사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업 속에서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게 조금 끈끈해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바이크 스타일에서 이호영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물었더니 반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왜 협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비슷한 사실은 대답을 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진배 부회장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당황스럽네요. 부회장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렇게 모인 게 너무 아까워요. 그쵸. 이게 쉬운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우리들이 공감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80개 회원사지만 사실 더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네. 많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처음에는 여기 와서 뭐 더 먹을 거 없나 하고 끼우거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생활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직이죠. 뭐 그쵸. 소속이 되는 개념, 소속감이라는 게 뭐 이게 직장 생활하다 자영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자영업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직장 생활하다 자영업하면서 제일 외로운 게 소속감이라는 거, 나 혼자라는 게 참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체도 있지만 아까 같은 지역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끼리 자꾸 끈끈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다른 비즈니스 툴로 활용을 하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끼리 참 재밌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회를 좀 잘 가꾸고 싶어요. 이게 좀 뭐랄까 서로 즐겁게 재밌게 꼭 뭐 돈이 아니어도 공유를 많이 하자. 뭐 공유 얘기 대화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또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할 사람 없잖아요. 그거 사실- 회원들 붙잡고 아저씨도 붙잡고 하지 말고 옆에 사장님 건너 사장 불러가지고 그럼요.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커뮤니티 하면은 지역에서 오히려 휘둘리질 않고 그래도 뭐 잘 그런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싶어요.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렇죠. 우리 아는 동종업종 이렇게 대표님들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공유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외롭죠. 마음도 네. 그러고 몸도 그러고. 사실 겨울 되면 더 추워지고. 우리가 세미나라는 것을 수입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갔을 때 우리 협회를 가입하기 전까지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위로였어요. 동종 브랜드를 하고 같이 어울려서 전국이 모여서 어떤 그런 식사도 하고 그리고 기념품도 나눠받고 신제품을 구경하는 그 눈이 다 똑같고 초롱초롱했기 때문에 전 거기서 제일 힐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KBMU 한국자동정비협회를 알고 여기 들어와서는 또 다른 힐링을 완전 받았거든요. 날개를 다셨군요. 날개를 달았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협회가 더 돈독해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데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도 그럼 제가 발언을 했던 부분이요. 그래서 여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네요. 네. 그 마음이 조금 더 깊은 분들이 아쉬우니까 임원을 하는 거고 네. 요걸 다 같이 느껴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게 요게 그냥 아직도 그냥 이런 느낌을 못 느끼고 네. 혼자 외로운 분들이 뭐 협회원 중에서도 많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20군데를 돌았다 그랬잖아요. 네. 뭐 회장님도 느끼고 저도 느꼈던 부분이에요. 근데 20군데를 다 도는 결과물은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임원진들한테 부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소그룹이 됐던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더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고 같이 소통하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좀 만들어줬어야 하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네. 충분히 하고자 하세요. 근데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고 1년에 총회를 2번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한 번에. 저희가 좀 더 전화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톡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공유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책임감이 아까 막중하네. 말씀드렸던 소그룹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 부분에 방장을 만들어주든 밴드장을 만들어주든 소그룹장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그런 소모임에 나오는 건 좀 쉬울 거잖아요.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네. 뭐 대전 지역, 그렇죠. 대전 지역. 뭐. 협회원 분들도 움츠러서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어때요? 그냥 정말 내 눈치 볼 거 말대로 없어요. 하면 되죠.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눈치 볼 거 없다고 NTV 생각하는데 라이딩 좋아하는 분은 나 오늘 가는데 같이 갑시다. 아니면 거기 지역에 좋은 데 좀 소개시켜줘서 같이 타요. 그렇죠. 그러면 또 3명씩 맞네. 만나 하는 네, 것도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나는 힘들게 전기자전 타고 말란다. 그것도 좋죠. 저 아니 좋아하시는 분은 맛집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전 지역에 네트워크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큰 힘이 되고 우리가 회원이 그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뭐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수입사들 영업사들한테 협회를 엄청 홍보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열심히 하는 부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협회의 공신력이 생기더라고요. 수입사가 우리를 옳게 바라봐 준다는 그런 공신력.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떠들고 또 하나는 저는 요번에도 한 곳을 유치하려고 지금 했던 부분에 회원사가 가입하려고 했던 부분에 좀 괜찮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곧 성사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입하고자 하는데 영업사원들이 협회를 우리의 스타일을 알고 협회의 어떤 분위기를 알면 여기에 맞는 최적화된 샵사장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치한 부분이 되게 많고 그로 인해서 조그맣게 왔다가 우리가 갔다 왔던 부분이죠. 네, 정읍. 자전거 포유. 그분도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입시켰던 그분은 이제 부분이고 본인이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알아보셔가지고 직접 이제 김정인 그러니까 이런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목마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 공신력이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마음은 우리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150군데라면 됐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150군데가 됐으면 그
경쟁력이 시너지는 네, 어마어마할 엄청나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커뮤니티뿐 아니라 비즈니스 쪽으로도 그렇죠. 활용도가 충분히, 굉장히 네. 높아서 아마 갈 길이 사실 상당히 뭐 구체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렇죠. 뭐 갈 길은 있지만 150명만 되면 전임 직원 1명 정도 쓰면 네, 충분히 뭐 가는 거죠. 웬만한 사무적인 거를 처리하니까. 네, 5에서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 전임 이 협회를 만들어주신 홍원희 회장님도 그렇고 또 차기 지금 조중희 회장님도 그렇고 네. 그분들이 은퇴하셔가지고 나름 멋지게 아카데미를 하시면 되잖아요. 빨리 은퇴해서 알바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저도 도울게요. 저도 뭐 저랑 감사합니다. 한 5년 차이 나나요? 2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역사가 되면 네, 이제 그런 그렇게 부분 되면 아름다운 도움받으면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박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회원수를 많이 늘리고 공신력을 키우고. 좀 조급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네. 조급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 다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생업에 대한 걸 겸해서 또 아마추어들이니까 깔끔할 수는 없거든요. 일처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이렇게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이나 시행착오들도 제법 있기는 한데 그럼요. 저희 욕심에서는 빨리 이걸 결실을 만들어서 뭔가 뭐 금액적으로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 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토론하는데 저희 볼 때 많이 이제 보지만 실제로 그걸 현실화해서 주기엔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하진 않는가 조금 싶기도 해서 맞아요. 좀 항상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네,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조금 네, 가다 보면 사실은 아까 20군데를 돌았고 아직 돌아야 될 곳이 60여 곳이 훨씬 넘어요. 그죠, 회장님? 네. 네, 60여 곳이 또 넘는데 지금 샵들이 다 나름대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는 대장이시고 그 지역권에서 대장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각각의 스타일이 너무 틀려요. 근데 이렇게 틀린데 그리고 각자 생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여기까지 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힘들거든요. 가보니까 알겠어요. 무례했구나. 우리가 너무 과하게 원했구나. 그런 부분을 정말 느꼈어요. 왜냐하면 생업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스타일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분이 그 업무적으로 특성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우리가 어필하고 오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많이 반성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임원진들이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양보를 하면서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화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발을 띄기가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하면은 그게 시작에 첫걸음을 떼면 되는데 그 첫걸음까지가 힘든데 저희 임원진들이 그 부분은 좀 많이 회원사들 도와줬으면 그죠. 좋겠어요. 많이 도와줘야 진짜로. 돼요. 제가 왜냐면 그 부분 많이 느꼈거든요. 네, 왜냐면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잖아요. 얼굴 맞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뭐 김정근 부회장님이고 이진규 아유, 부회장님이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두 분 이게 쉽게 전국을 네. 이게 2박 3일 1박 2일 돌아다닌다는 회장님이 건 맛있는 거 사줘요. 이럴 때 버는 것 좀 풀으셔야죠. 어쨌든 뭐 앞으로는 긍정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물론 경기는 훨씬 어렵고 앞으로도 힘든 시기가 되긴 할 텐데 점점 유통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취하기는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좀 타겟법들을 빨리라기 표현해 뭐하지만 좀 우리끼리 좀 정신적인 좀 의지라도 하면서 뭔가 아이템을 찾는 게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부회장님이 생각하는 23년하고 24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4년도 내 전망은 자전거 매장에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네. 운영하시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떤 방향이 또 본인 나름대로 설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완전 사실 고인물이신데. 고인물. 아 그러네. 뭐 보통 부회장님 나이 되면 보통 60대 중반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50도 안 됐어요. 왜 그랬어? 그런가 벌써. 중반 이렇게 되시는데 보통 그런 노하우가 엄청날 거 아니야. 노하우라고 하기보다 느끼는 거는 확실히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전거를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고가는 팔려요. 아 저희 전기 자전거 막 1,000만 원대, 800만 원대 물론 뭐 루틴하진 않지만 네. 그 시장은 있어요. 그리고 수요도 있고 그 손님들이 옛날 사실 고인물 손님들이지만 옛날 멤버들은
꾸준하거든요. 옛날 타셨던 분들은 뭐 지금 수요는 한 3년, 4년 전에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다시 갈아타는 케이스가 꽤 있고, 사실 그렇게 메리트 있게 나온 제품들이 요즘 뭐 경기가 그러니까 2월 되는 제품들이나 그렇죠. 이런 제법 것도 많죠. 좀 믿기라기 편하긴 뭐하지만 그런 걸로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중간이 확실히 좀 없어졌다. 무료 순위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어도 전화가 그래도 꽤 와서 뭐 안 사더라도 뭐 중고문이라도 와서 그 전화 오는 게 이런 게 외롭지가 있는데, 않잖아요. 그래도. 네, 이제 손님에 대한 그런 통화도 확실히 좀 비중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고가 하는 것보다 저가 하는 게 훨씬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 비싼 것들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가 사실 오래돼서 줬던 거는 하나는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믿고 와주셨던 분이 누군가를 또 믿고 데려와 주시고 믿고 와주고 와주고 손님들한테 잘했다고. 뭐 감사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할 만큼 한 한국 걸 자전거 정비협회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걸로 사실 버텨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와서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와도 상담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그렇죠. 첫 대면에서 바로 상담을 하는, 이렇게 구매하시는 케이스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오시는 분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상담해도 이제 더 훨씬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올해 이렇게 저희가 동호회를 한참 하달 때는 상당히 이제 활달하게 하다가 1년에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한 꽤 됐어요. 동호회를 안 하고 이제 손 놓은 지? 한지. 네, 그래서 그분들 자생을 해서 또 따로 또 동호회가 또 더 여러 개가 생기고 막 하는데, 길게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관계 맺었던 분들의 계속 안 끊어진 것들이 결국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이 그런 되죠. 분들이 꽤 저희들한테는 큰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동호회 실망 많이 해서 막 그렇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 다 사람 사는 사회니까 끝까지 관계들 잘 해놓으면 다 나름대로의 진짜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거야. 그 관계라는 게 어떤 특별하게 뭐, 부회장님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게 어차피 있나요? 손님과 업주의 관계죠. 어찌 보면. 같이 술은 안 먹고 절대. 같이 술안 먹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당연히 이제 형 동생 하는 케이스는 웬만하면 만들진 않아요. 아.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러면 학생과 선생 차이 아니 그분이 나는지만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성심껏 해주고, 그분이 뭐 소개해주는 분 있으면 더 설명해주고, 안 사도 실망 안 하고 이런 거죠. 뭐. 멘탈을 꽉 잡아야 되는 그게 거죠. 제품이죠. 그냥 어차피 팔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다는 멘탈 꽉 잡고 마인드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네, 뭐 나중에 또 서운함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점점 말이 많아지시는데요. 네. 부회장님 만나니까 이게 소통에 딱 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편한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같이 쪼그라든 입장에서 같은 60대인가요? 같이 고인물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대전이 궁금해요. 물론 우리 협회원들도 그럴 거예요. 대전의 자전거 시장은 어떠한지, 자전거 트렌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전은 사실 광역시기는 하지만 그 씀씀이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한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산업시설 자체가 없고 대부분 월급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윳돈이라는 게 뻔해요. 네, 그래서 뭐 선뜻 충동으로 산다기보다 다 이제 계산하고 고민하고 사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좀 오히려 공단 많은 여기 가까운 청주보다도 이게 네네네. 씀씀이는 훨씬 낫다고 평가를 해요. 청주는 이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대기업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는 인구수는 2배가 넘지만 이제 그런 씀씀이에 대해서는 대전이 항상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대전 시장은 뭐 다른 데 특별히 지방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로드가 지금 확실히 조금 저희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드에 대한 젊은 친구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 확 예전에는 뭐 빚을 내서라도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좀 타이트해. 로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매장으로 저희가 시장을 뭐 뺏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MTB는 제전은 꾸준해요. 이게 새로운 얘기네요, 사실은. 좀 다른 스타일. 네. 다른 데는 로드로 전향되려고 저 아래도 많이 그렇게 바뀌는데, 네. 여기는 로드가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MTB로도 살짝 쏠림이 있는 부분이고,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MTB가 유지됐던 부분도 있는 네, 거잖아요. MTB는 항상 일정했고, 저희는 로드를 안 하고 처음에 이제 MTB만 샵 처음 오픈했을 때 시작했었는데, 로드 붐일 때 진짜 로드가 거의 뭐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로드로 확 갔다가, 그게 어느 순간 약간 교통 정리 좀 되고, 이제 로드 젊은 친구들이 오픈한 매장들이 아무래도 더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죠. 로드 하는 친구들한테는 접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더 손님들이 쏠리고, 그러면서 저희 비주 밸런스니까 MT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대전은 자전거 MTB 타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둘레에 산만 12개가 넘거든요. 갈 수 있는 산만. 계룡산도 가나요? 국립공원은 안 되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불법이에요, 불법. 또 닦으러 가셔야죠. 자전거 못 타게 있습니다. 전기 MTB 그렇죠. 산을 탈 수 있는 진짜 전기 MTB 시장이 대전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수요도 꽤 있고. 그 부분을 우리 협회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쭸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협회원들에게 네. 임원이니까 협회에 바라는 것보다 협회원들에게 바라는 부분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자꾸 바란다 그러면 좀 어떻게 느낄 그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계셔 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인데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한 발짝 조금 나서시는 것도 꼭 뭐 협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우리 회원들 스스로 좀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정신적인 풍요도 그렇고 그리고 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내가 거기서 뭐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총회 같은 것도 있으면 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얘기하는 것도 하루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계들이 계속 연결되면 정말 재밌잖아요, 진짜. 맞아요. 네. 명절 때 명절 인사 할 수 있는 친구도 하나 늘어나면 좋고 선후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있고 뭐 모르고 궁금하면 전화해서 이거 어디서 취급해요? 이거 하나 찾기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 이걸 너 어디서 팔더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분들 얼마나 좋고 그럼요. 각 브랜드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빨리라기 표현하기보다 부담 없이 오셔서 뭐 안 오셔도 좋지만 본인도 위해서 뭐 우리들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한 발짝 오셔서 서로 좀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죠. 순회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역시 부회장님이시네요. 네, 제가 뭐 거들 필요가 없네요. 감사하고 어차피 우리 임원진이가 같이 열심히 하는 거에 저기하시고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 질 건데요. 파이팅은 어차피 샷방문이니까 자전거 스토리 파이팅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소리 파이팅!